저번에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자료를 보여드리지 않으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좀 편안한 스터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카메라에 대한 특징, 구조적인 그 이해, 필름에 대한 이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럼 그 카메라라는 것은 그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담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도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대상 없이 카메라를 쓸 일이 없잖아요. 결국은 어떠한 대상을 담아내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근데 결국은 그 피사체, 이미지라는 것은 빛을 통해서 뭔가 밝혀져서 보여지는 그 형상, 이미지들을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빛과 그림자를 빼놓고는 뭔가 이 피사체나 대상이나 뭔가 그 촬영의 대상,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빛과 그림자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필요하신 부분인데, 또 너무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비주얼이 될 수 있나라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기준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역광으로 찍은 이제 어떤 역사인 것 같아요. 광장 같은 곳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고 자연광이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이제 카메라 시점으로 쫙 길게 늘어뜨려지고 있는데,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실내이다. 광원은 자연광이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 혼자 지금 독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놀라지들 마세요. 그리고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른 아침 시간이거나 혹은 늦은 오후 시간일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해 뜰력이나 해 진력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길게 늘어뜨려지게 되는 거죠. 그림자만 봐도 야외씬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이 느껴져요. 시간대가. 그래서 그림자가 훨씬 짧고 뭔가 날카롭고 이러면 이제 정오에 가까운 한낮의 분위기가 물씬 풍길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길게 늘어뜨려지는 경우에는 좀 이른 시간대나 늦은 오후 시간대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이제 행인들의 차림새나 구성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오전인지 저녁인지 그런 것들이 또 읽혀질 수도 있겠고요. 근데 보시면 역광을 받은 이 세부 피사체들을 보시면 이 어깨 라인이라든지 정수리 라인들을 보면은 이 각각 사람들의 이 실루엣들이 밝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것들을 이제 림라이트라고 이제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이런 연출을 하는 라이팅 세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특히 여러분들이 3D 애니메이션들을 보시면 인물 컷들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꼭 이제 어깨 라인이라든지 이런 헤어 라인 같은 외곽에 저렇게 빗줄기가 하이라이트가 딱 떨어져서 뭔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그런 라이팅 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디지털 버전 조명 세팅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건 이제 저희는 조명에 대한 인트로 부분이니까, 빛이라는 것은 이제 되게 용어가 많아요. 근데 이게 특별한 한 가지 기준으로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의 특성에 대한 기준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쏴주는 광이냐, 직접광이냐, 간접광이냐, 그런 걸로 이제 직사광이냐, 확산광이냐, 반사광이냐, 이런 빛의 이름을 달아줄 수도 있고, 이 광원의 특징, 이게 자연 상태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냐, 인공적인 조명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것이냐, 그리고 자연광이냐, 인공조명이냐, 이렇게 조명의 이름을 또 달아줄 수가 있고, 빛의 역할, 인공조명이라고 하면 이 조명의 역할이
전체적인 큰 방향성을 정리해주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광원이냐, 혹은 보조적인 무드를 조성해주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보조 광원이냐, 이렇게 역할에 따른 또 이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빛을 비춰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또 이름을 달아줄 수도 있어요. 네가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는 라이팅이냐, 그럼 프론트 라이팅이냐, 위에서 보는 라이팅이냐, 탑 라이팅이냐, 업 라이팅이냐, 사이드 라이팅이냐, 이렇게 방향성에 대한 이름을 또 붙여줄 수가 있고, 그건 이제 조명에 관련된 그런 이제 조명 기술에 대한 서적들을, 참고 자료들을 보시다 보면 그렇게 빛을 다루는, 빛을 얘기하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같은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가장 1차적으로 다른 게 무언가요? 당연히 이제 실내에서 찍은 사진일 텐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따닥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마 그림자일 거예요. 그림자. 네, 맞습니다. 그림자인데, 이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실 그림자가 저렇게 너무 강하고 뚜렷한 사진들은, 특히 이제 제품 컷이나 이런 상업 사진들에서는 저런 그림자를 좀 많이 기피해요.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너무 그림자가 새까맣고 강하면 이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림자를 저렇게 좀 뿌옇게 해주는 그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포토샵에 와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명을 달리 주면, 그러니까 빛의 속성이 달라지면 당연히 그림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명을 다룬다라는 것은 적절하게 예쁜 밝기로 밝혀준다는 1차적인 목표도 있지만, 2차적인 목표는 그림자를 컨트롤 하겠다라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겁니다. 조명에는. 그래서 그 조명의 좀 타입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는 광원 자체가 지금 이게 이제 빛이 나오는 광원면이 아니고요. 이 안에 이제 조명 전구가 여기 숨어져 있고, 그걸 둘러싸주는 이런 부드러운 갓 같은 거요. 조명 전등갓 해주는 것처럼 조명에다가 천재질로 된 이런 약간 반투명한 이천을 댄 이런, 그러니까 소프트박스라고 합니다. 소프트박스. 웬만하면 전문 용어를 많이 쓰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니까 안 쓰려고 하는데, 얘 이름은 이제 소프트박스예요. 그래서 소프트박스를 씌워주시면 빛이 이 소프트박스를 관통해서 나오면서 빛이 넓게 이렇게 확산광 형식으로 퍼지는 거죠. 직접적으로 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넓게 분산이 된 부드러운 빛의 성격을 띠고 얘를 비춰줘서 당연히 그림자도 부드럽게 풀어지기는, 그래서 마치 반사판을 하나 대서 찍은 것처럼 그런 조명 세팅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소프트박스 같은 걸 쓰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생짜로 이제 직접 조명을 주는 거죠. 피사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앞에다가 뭔가를 이제 필터링을 하지 않고 직접적인 조명 장치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굉장히 강하고 뚜렷하고 날카롭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사체 자체에서도 이제 컨트라스트가 훨씬 세지는 거죠. 밝은 데는 완전 쨍하고 어두운 데는 또 새카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트라스트가 앞서 본 것보다는 더 강하다라는, 얘는 좀 부드럽게 톤이 풀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필터링 없이 직접 광을 쏘여주게 되면 얘 자체도 컨트라스트가 엄청 세지고 그림자도 새까매지고 별로 그림자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이쪽으로 보조광을 쳐줘서 그림자를 좀 약화시켜 주거나, 혹은 이렇게 조명 자체에다가 세팅을 해주거나. 근데 이제 3D에서는 그거를 이제 조명의 옵션보다는 이제 그림자 옵션에 저 테두리를 좀 날카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풀어주든지 이런 옵션 값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옵션으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조명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 3D 환경에서도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이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다, 이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같은 피사체이고 같은 조명
장비를 써서 라이팅을 비춰주더라도 이제 빛의 방향성에 따라서 피사체가 이제 찍혀지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가 무드가 느껴지죠. 분위기가 느껴지고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부드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이게 빛에 비춰주는 주 방향성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런 무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신연출을 하실 때 이런 주인공 역할을 하는 주광원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라이팅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전반적으로는 다 잘 나오지만 입체감은 별로 나오지가 않죠. 뭐 그림자라든지 이런 톤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인 디테일은 다 잘 보일 수는 있지만 입체감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고 요런 사이드 라이팅은 되게 좀 극적인 표현인 거죠. 이렇게 완전 반반 이런 식의 라이팅은 뭐 특별한 경우에 많이 하진 않고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광원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많이 하죠. 이렇게 약간 높은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어슷하게 들어오는 이런 식의 세팅을 이제 많이 연출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왜 자연스럽게 느껴지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광원이 자연광 중에서 태양광이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서 비스듬하게 빛을 비춰주잖아요. 주광원으로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높이에서 떨어지는 빛이 우리 눈에는 제일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일반적인 뭐 그냥 보편적인 라이팅에 가장 많이 쓰는 방향성은 뭐 이 정도가 되겠고 뭐 특별한 경우에 뭐 이런 어떤 특별한 연출을 하고 싶을 때는 뭐 이런 식의 조명 뭐 왠지 뭐 공포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나 달라요. 조명이 달라지면 그 조명이 달라지면 그림자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고 그거에 따라서 같은 피사체라도 이렇게 다른 느낌의 사진들이 찍히는 거죠. 이 아저씨는 아주 뭐 옆집에 있을 법한 아주 친절한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이 아저씨는 뭐 거의 뭐 연쇄살인마 수준이죠. 엄청 무섭게 생겼네. 어쨌든 뭐 주광원의 방향성이 이렇게나 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하실 때 그 주광원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전체적인 느낌을 1차적으로 결정을 지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은 피사체인데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르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언뜻 보시기에는 뭐 한눈에 못 알아채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좀 천천히 보시면 얘도 이제 그림자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왼쪽은 이 지금 사진 보는 방향에서 이제 오른쪽 부분 뺨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어두워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부분은 얘는 이 부분이 얘보다는 좀 톤이 살아있죠. 하지만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운. 그래서 얘를 이제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안부가 이 디테일이 너무 검해져서 탁해 보이고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 빛이 들어오게끔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톤을 만들어내는 그걸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조명 세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그냥 카메라 촬영을 할 때 주광원 하나만 이렇게 딱 내리 꽂은 거예요. 이쪽에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강한 그림자 컨트라스트가 생기면서 어두운 부분이 아주 어둡게 밖에는 나오지가 않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 조명을 쏴주고요. 얘는 조명이 아니에요. 조명이 아니고 그냥 하얀색 혹은 은색 판입니다. 판. 그리고 얘는 반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이 이 모델을 쏘여주기도 하지만 빛은 저 뒤에를 찍고 튕겨져서 다시 모델을 비춰주는 거죠. 근데 반사광이기 때문에 주광원처럼 그 세이가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튕겨서 오는 빛이기 때문에 주광원만큼 밝진 않지만 어두운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밝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자연스러운 뭐 야외컷 같은 연출을 하시는 감독님들은 보조광을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프로덕션에서는
반사광을 대부분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3점 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주광원, 보조광원, 그리고 백라이트, 그렇게 세 가지가 3점 조명, 그 기본 요소예요, 조명에. 이런 반사광을 때려주던지 혹은 반사판을 대던지. 여러분들은 이제 길 다니시다가 뭐 가로수길이나 뭐 이런 이태원 같은 데 다니시다가 혹은 뭐 번화가들 다니시다가 드라마 촬영 같은 촬영 현장들 많이 목격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스텝 막내들이 이렇게 반사판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모델의 주광원의 반대쪽 광량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도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반사판 세팅은. 톤이 훨씬 풍성해지고요. 이 사진은 인물 사진이에요. 그냥 평범한 인물의 평범한 느낌의 포트레이트, 그냥 뭐 증명사진 같은 그런 사진인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씬에서 조명을 몇 개 썼을까요? 이 씬에서. 여러분들이 이 씬을 딱 봤을 때, 조명이 한 몇 개 정도 쓴 거를 읽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뭐 주광원도 있고, 뭐 보조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진 경우에는 하나의 조명을 쓴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 이상의 조명을 썼기 때문에 이런 톤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조명 위치가 어디에 있고, 하이라이트가 저기 있으니까 빛의 방향은 어디겠고, 뭐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조명 개수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뭐 몇 개 정도 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3개, 2개, 예, 많습니다. 네, 그 정도 읽혀지시죠? 네, 맞습니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분석을 한 거를 다시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사용한 조명을 그냥 각각 하나씩만 켜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그냥 여기서 사용한 조명들을 각각 하나씩만 켜서 사용한 조명을 그 장면을 표현한 이제 컷이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가 주광원이에요. 주광원. 그러니까 카메라 시점보다 먼 쪽을 밝게 주광원으로 밝혀주는 그 라이팅 기법을 이제 쇼트 라이팅이라고 해갖고, 일반적인 얼굴이 가장 예뻐 보이게끔 만드는 그 조명 기법인데, 여기서 주광원 역할이 이제 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시점보다 먼 쪽, 카메라 시점보다 가까운 쪽이면 이쪽이 밝아져야 되겠죠. 물론 그렇게 라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얘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근데 주광원이 카메라 시점보다 먼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주광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이제 보조광이에요. 보조광으로 이쪽 주광원으로 만들어진 컨트라스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쪽 컨트라스트를 좀 완화하면서 확산광 톤을 좀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필라이트라고 해요. 필라이트. 그래서 보조광을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혹은 이 라이팅이 아니었다면 이쪽에 반사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쪽이 밝아질 수 있게 만드는 반사판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건 이제 포토 마음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백라이트예요. 백라이트. 제가 조금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거 림라이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팅을 한 조명인데, 뒤통수에서 이렇게 백라이팅을 해주면 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생기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 인물의 실루엣이 배경하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공간감을 강조시켜 줄 수도 있고, 인물 자체의 실루엣이 강조돼서 도드라져 보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얘는 반대로 조명을 인물한테 준 게 아니고 백라이트이긴 한데 이제 배경에다가 주는 그 백그라운드 라이트를 줘서 배경을 이쪽을 밝게 만들어서 피사체와는 좀 이쪽 라인 실루엣을 또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목적은 같아요. 배경과 피사체를 좀 더 분리시켜서 공간감을 강조시키는 목적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빛을, 라이팅을 이제 피사체한테 직접 줘서 하이라이트를 맺히게끔 한 것이고, 백그라운드 라이팅은 백그라운드를 밝게 만들어서 이쪽은 어두운 실루엣으로 라인이 떨어지게끔, 뭐 그런 역할을 한 라이팅 세팅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켰을 때 처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광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주광원의 컨트라스트를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는 보조광 필라이트가 이쪽에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 이쪽 머리 쪽에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백라이팅, 림라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배경하고 이쪽이 이제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깊이감이 생기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에다 라이팅을 줘서 어깨선하고 배경 부분이 떨어져 보이게끔, 톤 차이가 나게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이런 정도 세팅이 되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3D에서 조명을 하나만 줬다라고 하면은 렌더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한 어색한 그림자가 나오는, 그리고 배경도 껌껌한, 그리고 뭔가 좀 더 조명을 좀 섬세하게 세팅을 잘 해주게 되면 뭔가 이런 풍부한 톤의 예쁜 사진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명은 3D나 현실이나 똑같아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조명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 렌더링 품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드밴스 렌더러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어드밴스 렌더러는 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확산광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들이 좀 알고리즘이 각자 노하우가 발달된 그 노하우가 다 달라서 이제 선호하는 어드밴스 렌더러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기본적인 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그 확산광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 이전에 그거를 이제 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 렌더러에서 이렇게 기본 조명 세팅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면서 톤을 만들어내는 연습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뭐 어드밴스 렌더러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 이전에 좀 기본 렌더러에서도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의 퀄리티는 뽑을 수 있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드밴스로 가시면 굉장히 더 품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퀄리티를.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바로 어드밴스 렌더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 기본 렌더러에서 재질하고 이제 조명, 카메라 연습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렌더러를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어드밴스 렌더를 지금 바로 하셔도 좋아요. 근데 너무 쨍하고 금방 쫙 결과가 팍팍 나오니까 좋은데, 그런 것들을 기본기 없이 다루시게 되면 이제 응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것은 빛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질문 안 드리고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왼쪽은 뭐 그림자를 보시면 이제 빛이 어디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왼쪽은 그림자가 거의 뒤로 달라붙었기 때문에 얘는 정면에서 빛이 들어가고 있고, 오른쪽 같은 이 사진은 그림자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빛이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읽혀지잖아요, 사진이 이제. 근데 빛과 그림자를 의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진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바깥의 환경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이 사진 밖을 보지 않고서도 이 밖의 환경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그 인물 사진 예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 일일이 보지 않아도 조명 대충 어디에 있고 뭐 어디에 있고 뭐 몇 개를 썼고 방향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추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담이었고, 프론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보여요. 다 세세하게 모든 면들을 자세하게 보여주기는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텍스처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질감이. 얘가 지금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 높낮이가 디테일이 요철이 표현되어 있는 표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왼쪽 사진은 그게 거의 느껴지지 않잖아요. 거의 뭐 도배 벽지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는 표현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 뒤에 벽 쪽에 이런 텍스처 느낌의 그런 질감을 표현하는 목적이라면 이런 프론트 라이팅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팅이 이렇게 측면에서 들어오게 되면 측면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이런 그림자들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공간이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가 질감이 훨씬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이더라도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평면적으로 느껴집니다. 프론트 라이트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의도를 할 수는 있겠죠. 좀 입체적인 세팅을 해놓고 내가 좀 플랫한 느낌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의도라면 프론트 라이트를 주는 게 맞겠고요. 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이제 풀어본 거예요. 이렇게. 네. 옆에서 들었을 때는 그림자가 이렇게 진다. 그리고 이제 반사체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들 3D에서 뭔가 모델링을 하실 때는 금속 질감, 머티리얼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메카닉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속 질감 같은 걸 많이 접하시게 될 텐데, 금속 질감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환경을 다 반사시켜버리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맵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런 거 렌더링 하실 때.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내가 이제 환경 맵을 내 맘대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찍어버리게 되면 이런 반사체를 이쪽에서 스텝들이 다 우르르 찍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스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감독, 조감독, 조명 감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업사진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 카메라만 남기고 이렇게 가려버려요. 이렇게 텐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려서 이쪽 카메라 시점의 반대 뒤쪽 씬들 그런 잡다한 애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런 식의 가림막을 텐트 치는다 뭐 이런 느낌으로 텐팅을 해주시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텐팅을 한 반사체가 또 예쁜 하이라이트 모양으로도 잘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사체, 금속성 있는 반사체를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스튜디오 세팅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죠. 자동차 촬영할 때 자동차는 360도 밑면 빼고 뭐 전후 좌우 윗면이 다 반사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대한 세팅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이고 그러고 뭐 광고 촬영 같은 거 해보면 이런 하이라이트 모양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딱 나오게 하기까지 세팅을 뭐 심하게는 뭐 1시간, 2시간씩 하는 스텝들도 있습니다. 해외 스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일본 스텝들이 굉장히 집요한데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우드락 이렇게 칼로 얇게 잘라가지고 진짜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도 3D에서 해야 돼요. 뭔가 내가 원하는 하이라이트를 맺혀지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카메라에는 안 보이고 반사만 먹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예쁜 반사가 먹을 수 있는 반사체를 또 이쪽에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사진을 읽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사진만 보고서도 이런 연출을 이제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3D에서 이런 렌더링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내가 읽어낸 환경을 유출을 해서 같이 세워보는 거죠. 3D 환경에서.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런 예쁜 하이라이트들을 얻어낸다든지.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결과를 보실 때 결과만 보지 마시고 이 주변에 이거를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촬영을 했을까 이렇게 확대해서 좀 사진을 읽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엄청 도움 많이 됩니다.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이건 이제 투명체의 경우인데 투명체의 경우는 뭐 이렇게 재밌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사진이지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제 세계에서는 이렇게 모든 게 다 관통돼서 굴절 투과돼서 보이죠. 투명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3D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몇 겹으로 통하게 할지를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한 겹 관통할 때마다 컴퓨터는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굴절일 경우에는 투명체를 몇 겹까지 뚫은 굴절을 내가 계산할 건가. 그래서 한 번만 하겠다라고 하면 컵이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한 번만 되고 뒤쪽 거는 보이질 않아요. 그 세팅 값에 따라서 그걸 이제 마스터 세팅에서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별도 이제 재질에서도 해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접근법이 있는데 개념은 그래요. 내가 이거를 몇 겹까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도
뭐 이런 반사체와 반사체가 마주보고 있으면 뭐 거울과 거울이 평행하게 있는 장면을 뭐 생각을 해보시면 무한대로 반사가 되잖아요. 거울하고 거울을 딱 이렇게 평행하게 놓으면. 네. 근데 그것도 컴퓨터에서는 이제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걸 반사를 몇 번까지 할 건가. 뭐 그런 거는 이제 재질 편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제가 옵션에 대한 설명을 또 해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뭐 조명에 대한 환경, 뭐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뭐 기본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일하면서 현장에서 이제 했던 사진들을 몇 개 추려봤는데, 이제 광고 CF 촬영장입니다. 세트장에 가면 세트를 이렇게 지어요. 세트를 이렇게 짓고 모델들이 있고 뭐 조명 세팅을 하고 이제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이 있기 때문에 그 창에 걸릴 만한 그런 앵글의 배경 작업을 다 해줘요. 이런 식으로 외벽에다가 하늘. 아저씨들 세트장 아저씨들 완전 장난 아니에요. 미켈란젤로인 줄 알았어. 구름 같은 거 한 시간이면 다 해놓으셔요. 이런 벽면에 하늘씬 뭐 이렇게 오더를 해놓으면 이런 거는 진짜 엄청 금방 이런 에어브러쉬로 슉슉슉슉 하면 막 하늘이 돼 있고 엄청 대단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이건 이제 3D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게 되겠죠. 이런 뭐 환경맵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죠. 저 뒤에 이런 하늘 같은 거를 여러분들은 환경 이미지를 맵을 씌우고 이런 뭐 공간을 모델링을 하시고 그리고 조명 세팅 같은 걸 뭐 이런 데 해주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장면이 실제 촬영이 슛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아까 텐팅 말씀드렸었죠. 여기 스톱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천 뒤에 카메라 감독 한 명 있고 이제 감독님은 저 뒤에 계시죠. 저 뒤에 모니터로 보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촬영 스태프들만 이렇게 있고 텐팅 되어 있고요. 이제 주광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광이 이쪽에 들어가고 있고 주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보조광을 지금은 이제 위쪽에다가 반사판을 대고 이게 한 2kg 정도 될 거예요. 2kg 조명을 이렇게 텅스텐을 이렇게 쐈어요. 이쪽으로. 그럼 얘는 맞고 떨어지겠죠. 여기 모델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상권 때문에 모델 얼굴 있는 거는 올리지는 않았어요. 이때 뭐 한예슬이었을 거예요. 여자 모델이. 네. 이렇게 해서 반사광, 주광, 그리고 스텝들 나오지 않게 텐팅 되어 있고 세트 되어 있고 그리고 세트도 다 짓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앵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개방해서 세팅을 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D를 하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모델링하고 오브젝트 놓고 조명 세팅 해주고 카메라 설치하고 여러분들 감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모니터 밖에서. 굉장히 멋있는 작업이에요. 직업이에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면 지금 이 창 쪽 바깥쪽에서도 자연광을 모방한 조명 세팅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태양광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텅스텐 조명이 들어가고 너무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은 쌩하니까 앞에 이제 반사판들이 걸러주는 필터들이 하나씩 있죠. 이렇게 통해서 공간 앞쪽을 비춰주는 주광원 역할을 하고 얘네들도 전반적으로 이런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이 정도를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D 디지털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델링에 대한 것도 만약 내가 필요한 앵글만 모델링을 하는 게 좋잖아요. 뭐 이거 저희 이제 기차 씬 결국적으로 앵글은 이렇게 한 앵글만 필요해서 세트를 만든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쪽 면까지 반대면까지 다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카메라가 들어가야 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쪽 벽이 또 있어져 버리면 어차피 이쪽은 찍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해당 연출하는 씬에 따라서 뭐 풀로 모델링이 다 있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뭐 꼭 그렇지 않다면 그걸 너무 고지식하게 다 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앵글에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세워서 이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조명도 아까 그 창밖에 있는 텅스텐 조명 쓴 걸로 지금 이렇게 햇빛 조명을 주광으로 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엄청 오래전에 작업했던 거고
이렇게 해서 조명에 대한 거를 현장 이런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봐 조금 준비를 해봤고요. 얘를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보실 수 있는 건 뭐 이렇게 샘플 씬이 있어요. 컨텐츠 브라우저에 보시면 샘플 씬들 이렇게 열어보시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이런 씬들이 있으니까 렌더 걸어보시면 이렇게 딱 잘 예쁘게 렌더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본 세팅이에요. 제가 컨텐츠 브라우저에 있는 파일 하나 받아가지고 렌더를 바로 걸어봤더니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점, 마룻바닥만 있죠. 지금 제가 기차 다 작업 안 했듯이 얘도 마루를 요 정도만, 걸리는 정도만 해놨고 블럭만 해놓은 거예요. 카메라, 조명, 그다음에 반사판에 의해서 이쪽에 이제 부드럽게 톤이 들어오고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씬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렌더를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왜 어색한지 곰곰이 봤더니 마룻바닥이 이 정도면 아마 마룻바닥이 한 블럭이 한 10cm 내외 될 거예요. 보통 강화마루 같은 거 시공하신 분들은 한 10cm 내외일 텐데, 그럼 이 블럭이 한 4cm? 3, 4cm 된다는 거거든요. 커봐야 5cm? 근데 5cm 되는 사물을 이 정도까지 스케일로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근접 촬영을 해야, 거의 접사처럼 촬영을 해야 이렇게 사진이 얻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접사 렌즈들은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거는 마치 완전 일어서 가지고 멀리에 있는 걸 줌으로 당겨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미지인 거예요. 느낌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얘가 그런 연출이 아니라 근접 촬영을 한 느낌이어야 되면 얘보다는 좀 더 렌즈가 광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렌즈 세팅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걸 광각으로 좀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원근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좀 접사 촬영을 한 듯한, 카메라가 사물하고 좀 더 가까이 있는 듯한 뭐 그런 실제감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제가 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땡긴 건데 여러분들한테 좀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뭐가 다른 게 바뀐 게 아니에요. 카메라의 위치도 다 똑같고 거리도 똑같고, 단지 이제 이 렌즈감만 바뀌어서 이런 화각하고 원근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오늘 설명드렸던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뭐 마지막에 지금 10호D 하나 보여드린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한 얘기가 다 이 안에 필요한 얘기예요. 얘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활한 결과를 낼 수 있으려면 오늘 한 얘기들을 좀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뭐 3D 프로그램과는 뭐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막 사진, 필름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구구절절하게 해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걸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불금에 또 이 시간까지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감사드려요. 그리고 좀 슬픈 소식이 있다면 다음 주에 개강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가 이제 주 2회인데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다시 공지를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스트리밍 이제 마감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예, 감사합니다. 예, 복 항상 많이 받으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